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 있잖아요. 활동 자제하고, 그 다음에 인적 쇄신하고, 그 다음에 의혹 해소에 협조하고, 이 세 가지 모두 거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 한 20여 분 늦었다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이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특히 그것도 외국 정상, 외국 장관들하고 이렇게 통화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늦어져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콜라를 마시면서 80분 동안 이제 면담, 저는 이런 것도 참 마음에는 안 듭니다. 독대라고 해주면 뭐가 어때서 그걸 굳이 또 면담이라고 급을 낮추고, 자리에 앉은 것도 저는 좀 제 눈에는 어색하더라고요. 정진석은 대통령 쪽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진석은 대통령 옆에 앉아야죠. 근데 그렇게 앉으면은, 한동훈이 저쪽에 앉고, 대통령 쪽이 2명이면은, 한동훈이 이렇게 좀 높은 사람이 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영 싫었던 모양이죠. 한동훈 옆에다가 정진석을 앉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윤 대통령이 혼자 앉고, 저쪽에는 한 대표하고 정 실장이 앉고, 이런 식으로 앉아서, 그러면 정 실장은 한 대표가 데려온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은 또 양쪽 손을 테이블 위에 이렇게 탁 이렇게 양쪽 그 손바닥을 테이블에 딱 짚는 식으로 이런 포즈의 사진도 물론 80분 내내 그러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일단 그런 사진이 또 공개가 되고 그래서 좀 영 어색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다 지연 말단적인 것이고 결국은 그 핵심 사안 그 한동훈 대표가 이왕 했던 3가지 요구를 윤 대통령이 깔끔하게 다 거부를 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말아라. 그래서 굳이 민주당이 빈손 면담 아니냐라고 했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어제 만남은 결과 제로 빈손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참에 저희 애청자들께서 일부 몇 분인데 저한테 변했다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는 안 변합니다. 변한다면 윤 대통령이 변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변하지 저는 안 변합니다. 저는 옳은 건 옳다, 그른 건 그르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 언론인 40년 됐거든요, 지금.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공정성, 상식, 여기에 맞으면 언제든지 100%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거고, 그 정도를 벗어날 때는 비판을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무조건 묻지마 지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대표가 어제 회담을 마친 다음에, 회담이라니까 또 이상하네. 아무튼, 면담을 마친 다음에 비서실장한테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고 집으로 휙 가버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만약 한동훈 대표 느끼기에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부터 손톱만큼이라도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읽었다고 하면 그렇다면 기자들한테 설명했을 겁니다. 직접. 왜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용산 대통령실 말고는 혼자가 유일하니까 그걸 누가 그날 대통령의 표정, 분위기, 뉘앙스, 말투, 여러 가지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누가 얘기해 줍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해줘야죠. 다른 사람은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기자들이 2차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한동훈 대표가 짤막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 끝. 이렇게 된 겁니다. 워낙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 면담인지 독대인지 아무튼 그거 만남 80분 끝나고 나면은 브리핑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직접. 근데 안 하고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안 하고 집으로 가버렸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아, 대통령은 철벽이구나. 하늘도 들어가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서는 기억자도 꺼내지 마라.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동훈 대표는 할 말 다 했다. 대통령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할 말 다 했다. 윤 대통령 쪽에서는 네 말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기 후반부에 11월 초면은 이제 정확하게 시간상 반환점을 돌거든요. 임기 후반부에 윤석열, 한동훈 갈등, 진정 국면을 보이기는커녕 더 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확하게는 81분간 면담을 했다네요. 참 81분을 하는 건지 79분을 하는 건지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얘기까지 또 하는 겁니다. 산책도 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산책할 때 무슨 얘기 했을까요?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아무튼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해소를 해야 된다.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 개혁이고 뭐고 없다. 어?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지켜냈다. 22%포인트 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그것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컸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 조건, 인적 쇄신, 활동 자제, 적극 협조. 이걸 하면 그래도 대통령이 약간은 유연한 자세. 예를 들면 공감한다. 그런데 나한테 시간을 좀 다오. 시간을 좀 주면 내가 한 대표 걱정 안 하게 내가 잘 해결하겠다. 뭐 이 정도의 예. 그러니까 시간을 다오. 그 시간이 뭐 일주일을 달라는 건지 한 달을 달라는 건지 1년을 달라는 건지 뭐 그런 건 좀 애매하게 놔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정도의 유연한 태도 변화를 이제 윤 대통령한테 기대를 했다면 했을 터인데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아 아니올시다. 이제 이런 거지요.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또 임명해달라 이제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에 있는 겁니다. 법에. 네. 갑자기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에 특별감찰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고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명분은 뭐냐? 아, 국회 너희들이 추천을 안 해주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하냐? 너희들이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해달라. 그럼 내가 임명하고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국회는 대통령 탓, 대통령은 국회 탓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애들도 아니고 진짜 어떨 때 보면 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하는 꼬라지하고는 참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만큼 뭐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임명 안 했잖아요. 법은 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임명해라. 특히 윤 대통령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특별감찰관은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가족,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본인 비위 행위를 감찰을 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거 하라고 법률이 딱 정해놓은 자리인데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국회가 됐든 대통령실이 됐든 그건 국민들이 알 바 아니고 아무튼 그 사람들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아무튼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의 해명 그것을 아마 한동훈 대표한테 아라리 콜콜이 다시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탈탈 털었잖니. 그래서 안 나오는 걸 왜 자꾸 그걸 가지고 너 시비 붙어.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오죽 털었잖니. 나도 검사, 너도 검사, 우리 알잖아. 응? 얼마나 지독하게 다 샅샅이 뒤졌는데도 아니라는데 내가 검찰이 영향력 행사했을 것 같니? 아,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다 결론 내렸잖아. 명품 빼기고 뭐 도이치모터스고. 근데 나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라는 거니? 이게 뭐 제가 말을 거칠게 했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없으니까 모르죠. 기자들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아마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80분 내내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를 다 이렇게 귀담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랬을 리는 절대 없다. 윤 대통령도 아마 절반쯤 하고 싶은 얘기 다 있을 것이다. 한동훈 대표한테. 한동훈 대표한테 어쩌면 섭섭한 감정을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 너 왜 자꾸 그래? 어? 너 내 마누라고 원수 졌어? 너 왜 그래? 왜? 이를테면 제가 하는 얘기. 그러면서 뭐 명품백은 최재형인가 그놈이 말이야. 몰카 공작해서 함정 파놓고 거기다가 내 순진한 마누라 거기 깜빡 속은 거 아니니? 너 다 알면서도 왜 그래? 도이치모터스 그건 권오수를 비롯해가지고 그 이종인가 뭐 뭔가 하는 놈 있잖아. 걔네들 선수들 누가 알잖아. 네 형수가 말이야. 그 주식에 지읒잖아 아냐?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아니야. 근데 그거 어떡하라고? 이런 기조로 쭉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격식있는 언어로 이렇게 다듬어져서 언론에 조금씩 표현이 되니까 그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사안별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 뭐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 한남동 라인 7인방이다, 뭐 십상시다, 뭐 이거 싹 갈아치워라 지금 이런 건데 뭐가 확인된 게 있느냐? 그 사람들이 뭐를 잘못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너 한동훈 얘기해봐. 구체적으로 이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누구 뭐 비서관, 관광공사 사장 뭐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모양인데 안 갔잖아. 결국은 뭐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 사직했잖아. 예를 들면 말이죠. 대통령실 음주운전 했는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아니, 음주운전한 것도 사안별로 음주운전하면 무조건 다 잘라내는 거니? 본인은 엄청나게 반성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거 말고는 그 실수 말고는 다른 비리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일할 수도 있는 거지. 능력 있고 철저한 반성하고 음주운전 그 양이 많지도 않았어요. 뭐 이제 어쩌면 제가 너무 오바해서 죄송합니다. 보지도 않아놓고. 근데 아무튼 이제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대통령이 확인된 잘못이 없다. 그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지목된 7사람에 대해서 확인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 들어있어요. 민주당의 막 그 악스런 요구에 밀려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인사를 하는 건 나는 안 한다. 그건 내가 취임할 때부터 밝혔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인사를 안 한다. 그 얘기 아마 이번에도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 한동훈 네가 요구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서 인사를 하고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근데 원칙이다. 이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내 원칙이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해달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자제하고 있잖아. 지난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보궐선거 할 때 10월 16일 날 사진 안 봤어? 나 혼자 투표했잖아. 그게 벌써 자제하고 있다는 뜻. 그리고 지금 마누라가 사과하겠다고 매일같이 눈물로 지금 읍소하고 있어. 제발 국회 운영위원회 나가서 사과하게 해달라.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야당의 큰 프레임 속으로 그냥 블랙홀처럼 휘말려 갈 수 있으니 하지 말라라고 참모들이 지금 말리고 있다는 거. 또 들어서 알잖아. 이미 자제하고 있고 눈물로 사과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아마 해명을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반환점 도는 가운데 그러한 3대 요구는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심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최소한을 나는 대통령한테 요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느끼기에는 최소한이 아니라 확대 과장한 최대한치를 한동훈 대표가 나한테 밀어붙이려고 하는구나.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구나.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인 나를 딛고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빈손 회담이다. 맹탕 회담이다. 면담도 독대도 아니라면 회담이라고 할 수도 있죠. 특검법 이제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 친한계를 중심으로 어, 이제 이겁니다. 문제는 이번 그 독대 면담 빈손 회담 이 앞으로 파급을 어떻게 미치느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방어하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이 특검법 거부 명분이 사라진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탈표를 단속할 명분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에는 이탈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힙니다. 뭐 이탈표를 단속할 명분이 사라진다 말을 이렇게 다듬어서 했지만 그러나 우리부터 이탈할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로 이미 발의는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과에 접수는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그 다람쥐 챗바퀴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본회의에 회부를 하면 그때 그게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11월 중순쯤 이제 뭐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그다음에 그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하고 맞물리면서 그다음에 예산국회 결산국회 이것하고 맞물리면서 그때 목소리 큰 거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일 텐데요. 그때 아무튼 매우 복잡한 방정식에 의해서 뭐가 우르릉 쾅쾅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제 예, 윤훈 회담, 윤함 독대 면담 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했다. 이런 뉴스 참 씁쓸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